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선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는 이를 넘으면 사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는 비시값이 1.24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인선과 서해선의 환승역인 소사역의 하루 승차 수요는 1,800여 명으로 대곡역이나 김포공항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현재 125m인 소사역 승강장을 140.55m까지 연장하고 다중 슬라이드형 안전문을 도입하는 등 국토부 요구사항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공단의 기술과 수요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하반기 국토부 승인까지 받을 계획으로 공사를 거쳐 오는 2029년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포FC가 29일 저녁 열린 2026-2027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김포FC는 후반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김민식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0분 페널티킥 실축과 후반 오프사이드 무산 헤더 등 아쉬운 장면이 있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김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고정훈 감독은 2군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전술을 소화해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김포는 오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 홈에서 경남FC와 K리그2 20라운드를 치릅니다. 인천시가 지난 29일 계양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내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지난 14일 강화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 환경 조사와 거주지 점검 등 현장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는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 작업과 신속 진단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하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용역은 자연환경과 주변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하천의 주요 경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관 조명 계획과 휴식 공간을 고려한 조명 연출 등 설계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참석자들은 하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는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의 주요 시정과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부천시정연구원이 민선고기 출범과 동시에 공식 개원했습니다. 도시와 교통,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박사급 연구진 7명을 채용하며 조직 구성도 마무리했는데요. 오는 9월 말 개원 기념 세미나를 열고 부천시 정책연구의 구상을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종석 초대 부천시정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초대 원장으로서 부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부천형 청년 문화 실리콘밸리입니다. 부천은 만화, 영상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와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지만 단순한 소비 대상을 넘어서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전면 재진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 거점인 상동 AI 컴팩트시티, 종합운동장 혁신지구, 대장 첨단 산업단지를 잇는 신 3획 공간과 결합해서 공간, 산업, 문화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융복합 발전 모델을 설계할 것입니다. 부천형 청년문화 실리콘밸리는 전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청년 중심의 문화 생산 기지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4대 핵심 연구 전략은 혁신 성장 도시, K 청년문화 창의 도시, 시민 통합형 도시공간 재구성, 기본사회 지속가능 도시입니다. 첫째, 혁신 성장 도시는 첨단 앵커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K 청년문화 창의 도시는 청년이 부천에 정주하고 문화가 곧 산업이 되는 선순환 도시 생태계 조성을 연구합니다. 셋째, 시민통합형 도시공간 재구성은 단절된 도시공간을 주거, 일자리, 휴식, 즐길거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넷째, 기본사회 지속가능 도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누리는 부천형 기본사회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4대 핵심 전략 선정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실용성입니다. 지난 4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 직후부터 부천시 여러 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숙 단계로 정체화되어 있는 부천시를 어떻게 하면 활력이 넘치는 혁신 성장 도시로 도약시키고 그 성과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 부천시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4대 핵심 전략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방대한 분야를 나열하기보다는 부천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는 AI 기반의 스마트 연구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적중률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연구 수요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체계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연구원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크고 한편으로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가 긍정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천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 연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가 관내 해수욕장과 다중이용 해변 16곳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은 전 지점에서 기준을 충족했고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은 물론 운영 기간 중에도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지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 법률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한 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1,073곳에 상세 주소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상세 주소판을 설치하면 건물 이용자와 우편, 택배 배송기사, 응급구조기관 등이 개별 호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소 정보 환경이 열악한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나 활동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동번호, 충수, 호수 등을 말합니다. 양주시가 장마 이후 확산하는 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에 나섰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백서급 오산리 일원에서 벼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올해 벼와 콩 재배지 1,835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로 농촌 일손 부족을 덜고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균일하게 방제해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시는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를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양주쌀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 510의 1 일대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3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은평구 가련동 510의 1, 영등포구 신길동 113의 5, 광진구 구이동 32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 가련동 510의 1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연신 내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찾아가는 장난감 병원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병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16개 동을 돌아가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수리 대상은 전원불량 등 전기적 원인으로 고장난 장난감이며 파손된 장난감은 수리받을 수 없습니다. 동별 운영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돌봄 SOS 사업을 함께 수행할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돌봄 SOS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는 장기 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내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고 서비스 분야별 제공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개 분야로 총 7개 기관을 신규로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9월 1일부터 1년 동안 돌봄 SOS 사업 제공기관으로 활동합니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 6월까지 2,100여 건의 돌봄 SOS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신규 모집이 완료되면 양천구 내 돌봄 SOS 제공기관은 현재 27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납니다. 김포FC 직원의 공금 횡령 규모가 58억 원에서 더 늘어나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FC 직원의 58억 원 횡령 사실을 알리고 경찰 수사 및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진행한 감사에서 김포FC 직원 A씨가 허위 보고 등으로 약 25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 감사팀은 횡령 시점이 올해 1월이 아닌 지난 2023년부터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5년까지 횡령한 돈으로 직원 A씨가 주택과 차량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포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 등을 통해 횡령 규모와 자금 사용처, 공범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급 중단된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을 오는 추석 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 TF 추진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송현석 TF단장은 추경안에 인천이음 예산을 반영해 추석 전에는 캐시백 지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구체적인 캐시백 비율과 월 결제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인천이음의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의 최초 입주에 대비해 첫 전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인천시와 계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공공주택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공정계획,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 계획 등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정부 3기 신도시 5개 지구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입주 시기는 오는 12월로 시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과 주요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 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살피고 양천구의 주요 정책과 행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구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잘된 정책은 적극 지원하여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책임있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목동 재건축은 양천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건전한 재정 운영,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양천구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바라볼 때도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함께 살펴 균형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필요한 결정은 책임 있게 판단해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신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늘 현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변화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이는 양천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16-2번지 일대 수색 8구역 재개발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수색 8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8구역은 당초 7개 동 578세대로 계획됐으나 소형 평형을 추가 확보하면서 8개 동 620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수색 8구역은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가깝고 공산이 있어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또 공공기반시설로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